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알아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알아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알아요.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증권 정홍식입니다. 월보 밸류앤그로스 자료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몇 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34페이지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바로 종목단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34페이지에 많이 아실만한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회사고요. 어른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학생들은 거의 다 써봤기 때문에 잘 알 것 같고, 메가패스, 보통 메가스터디에서 나오는 이 메가패스 제품으로 온라인 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LEI 초등 버전이고요. 중등은 엠베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하는 거고, 대부분 그냥 저희가 월 아니면은 연간 정액으로 내고 강의를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사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라인 교육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그런 회사고요. 일단 이 회사 실적을 보시면 연간으로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 쭉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다루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2분기 때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44.5% 많이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또한 보시다시피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거 말고 과거 매출액 보시면 계속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등 쪽에 대해서도 성장이 잘 나오고 있지만 제가 삼고 있는 포인트는 초등 쪽이에요. 초등 쪽에 보면은 이게 많이 광고에서 보셨을 텐데 LEI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자기가 진도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실적이 좀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숫자 다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 온라인 교육 매출액은 이렇게 매년 CAGR로 55.7% 정도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올 1, 2분기 합친 거 작년 대비 이렇게 3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은 2019년에 한 10.7%였었는데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실적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20.5%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라는 특성상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초등 쪽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느냐, 내용도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초등 부분에서 예전에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한다, 되게 집중력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죠.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현재 온라인 강의 침투율은 초등학생 내에서 20%도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5% 언더였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온라인 강의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초등학생들이 비대면 학습 문화에 익숙해진 거죠.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도 줌을 수업하고 있고요. 요즘 학원에서도 줌을 되게 많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강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선행학습 목적의 온라인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이제 서울에 이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선행학습을 위한 학원을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인프라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가기에는 자기가 진도를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좀 활발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면들 때문에 이렇게 초등 쪽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초등만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고등도 2021년에도 성장을 했고 2022년에도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쪽이 가장 성장에 대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실적이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과거 5년 동안에 CAGR 32.2%의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고, 이번 상반기 때도 24% 정도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멀티플은 과거 대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은 올라가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과거보다 완화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는 온라인 관련된 교육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메가스터디 교육은 말씀드린 김에 이 기업도 한 번 정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월보에 탐방 노트 같은 걸 좀 적어 놓는데, 디지털 대성이라는 회사예요. 메가스터디 교육을 공부하시다 보면 디지털 대성도 학생들은 아마 어떤 걸 갖고 공부하지? 라고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뭐 둘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패스 상품 같은 경우,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1년에 64만 원 정도?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초등학생은 더 비싸죠. 1년 뭐 한 달에 한 11만 5천 정도 돼요. 초등학생은. 근데 고등학생은 뭐 한 64만 원 정도 되는데,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패스 상품 그냥 한 번 결제하고 수능 때까지 계속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그 가격은 보시다시피 38만 원 수준으로 메가스터디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면을 가지고 둘 다 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대성도 메가스터디 교육이랑 비슷한 회사예요. 비슷하게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메가스터디 교육은 약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라인업이 있고 약간 뇌신 관리도 되고 수능 관리도 되고 약간 그런 좀 범위가 좀 확대되어 있는 기업이고, 디지털 대성은 아무래도 수능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75.9% 정도는 아무래도 고등 쪽 영역에서 이제 이러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쪽이 있는데, 이거는 독서 토론 논술이에요. 한우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초등 쪽이 25.9%, 고등이 75.9%라서 100%가 넘잖아요. 이거 연결 조정, 거기서 그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별도 기준을 넣은 거, 이 숫자만 넣어 놓은 거라서 여기서 연결 조정이 나옵니다. 거의 그냥 대부분 초등과 고등이 다 하고 있다. 그 정도로 그냥 인식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지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도 실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상반기 때도 17.4%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회사가 전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정도부터 상품을 팔았겠죠. 올해 11월 정도까지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한테 패스 상품 판 게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불구하고 저항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 기업이기 때문에 1년에 38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크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피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이랑 디지털 대성이랑 둘 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기업이에요. 교육 기업은 3월 달에 1년간의 실적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환율, 원자재 가격 변동, 그리고 해상 운임지수의 변화, 소비자 물가, 유가, 이런 엄청나게 많은 대외 변수를 갖고 굉장히 머리 아프실 거예요. 실적 추정하는 것도 어렵고 실적 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주는 사실 쉬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대외적인 변수에 거의 노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 공부해 볼 만한 그 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과 디지털 대성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교육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다른 기업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삼영전자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 회사 자동차 쪽을 보셔야 돼요. 자동차 쪽 콘덴서 매출액은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갑니다. 실적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당연히 자동차 내 전장 부품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해 콘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전해 콘덴서라는 거 굉장히 생소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냐면 전기가 저희 220V가 꼽아요. 혹은 전기가 흐를 때 직류 교류 전환이 와야 되는 거고 전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수동 부품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TV 안에도 몇십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꼭 필요한 부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MLCC, 뭐 세라믹 콘덴서나 뭐 이런 콘덴서 같은 경우를 전자제품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요. 전기가 흐르는데. 그래서 가전에도 들어가고 뭐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업이 하는 거는 전해 콘덴서예요. 전해 콘덴서. 아마 삼성전기라는 회사, 사막 콘덴서라는 회사, 세라믹 콘덴서, 저희가 보통 MLCC라고 부르죠. 그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세라믹, 반도체 기반으로 만드는 콘덴서이고요. 그리고 삼형전자가 만드는 이 전해 콘덴서는 뭐냐면 알루미늄 포일을 감아가지고 화학적 방법으로 만드는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콘덴서를 만드는 기업은 세라믹, MLCC를 만드는 것은 이제 삼성전기, 삼화 콘덴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해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는 삼영전자 그리고 삼화전기 상장사예요. 그렇게 두 개의 기업이 전해 콘덴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해 콘덴서는 일단 부피도 커요. 용량도 커요. 그리고 전기를 다루는 것도 많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해 콘덴서는 주로 가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데서도 힘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던가 아니면 전류의 전압 그런 게 세다던가 그런 부분에 좀 들어갑니다. 전해 콘덴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가 공부 많이 해봤던 MLCC,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는 작아요. 그리고 저전력의 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런 데에 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있는 거고 역할은 똑같지만 좀 아이템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좀 수요처도 조금 다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전해 콘덴서 내용 말씀드렸고 근데 삼형전자가 가전 쪽에서 성장을 한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가전 상황이 좋을 때는 잘 팔렸다가 아닐 때는 떨어집니다. 그냥 저는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동차를 꼽고 싶은 거고 자동차 쪽을 봐야 되는 이유. 가전보다 자동차 쪽에 나가는 전해 콘덴서가 조금 더 사양이 높아요. 하이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마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삼형전자라는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쪽 비중이 올라가야 되고 자동차 쪽 매출액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자동차 내에 전장 부품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자동차 내에 뭐 편의장치 같은 게 많이 없었죠. 근데 점점점 많아지죠. 줄어들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내에 전장 부품이 늘어나니까 계속 이렇게 전해 콘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나중에 자율주행차, 전기차 다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내에 전장 부품이 올라가니까 전해 콘덴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에 각각 출시되는 국내 전기차 주력 차종 뭐 누구든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이오닉 6가 되겠죠. 여기는 뭐 EV9 되겠죠. 이렇게 전기차종에 충전하는 곳 있잖아요. 저희 일반 가솔린 차량을 따지면은 기름 넣는데 거기가 충전 모듈이 필요하거든요. 그 충전 모듈에 들어가는 전해 콘덴서를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충전 모듈용 전해 콘덴서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확정됨에 따라서 전기차 부품이 이제 실적에 반영돼요. 과거에는 전기차 부품, 뭐 전기차라고 해도
뭐 특별한 부품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차종 내에서 쓰던 거가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있는데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충전 모듈용 제품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좋다. 그리고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매년 2배 정도. 이거는 삼성전자의 뭐 계획 그런 거 보실 필요 없고 그냥 국내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주력 차종의 생산량의 변화를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 대비 자동차 쪽에 대해서 비중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성장에 대한 그림도 좋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면 이거 우타 아닙니다. EV 에비타 마이너스인 거 우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 대비 순현금이 2,700억이에요. 시가총액 2,100억이에요.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 회사는 순현금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통장 잔고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8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북밸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PBR도 0.4배예요. 말도 안 되게 싸죠. 그렇게 해서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평가에다가 모멘텀도 생기고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추정해 놨지만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다 성장했고요. 2분기도 매출액 영업이익 다 성장했어요. 현재 성장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밸류에이션 싸고 모멘텀도 있고 추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실 자주 설명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 안 가시면 전에 과거에 제가 녹화했던 것들 보시면 조금 더 이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업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텍을 설명드릴게요. 바텍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뭐냐면 저희 병원에 가보시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 찍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5분 뒤에 들어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얀 판에다가 뭐 필름을 딱 껴줍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줘요. 그게 엑스레이죠. 일반적인 병원에서 저희 동네 병원에서 그렇게 했을 때요. 2연급에서. 근데 요즘에는 병원 가보시면 찍어요. 의사 선생님 바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모니터를 보여줘요. 뭐냐면 요즘에는 엑스레이가 다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개발도상국은 이거 계속 변하고 있고 이제 뭐 선진국 같은 경우도 많이 돼 있긴 하지만 한국이 굉장히 이게 발달돼 있어요. 이런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텍이라는 회사는. 근데 보통 저희가 정형외과, 뭐 흉부외과 이런 데서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텍이라는 회사는 그런 쪽이 엔드가 아니라 치과 쪽이에요. 치과 쪽에 대해서 디지털 엑스레이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D 제품군과 뭐 3D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는데 2D 제품군, 3D 제품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발치 혹은 치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보통 2D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요. 이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임플란트, 교정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 그리고 3D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D 제품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2D 제품과 3D 제품에 대한 그 디지털 엑스레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을 보면 성장이 굉장히 원활히 잘 흘러가고 있어요. 매년 성장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도 성장했어요. 일단 매년 성장하는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글로벌하게 임플란트 시장이 작아질까요? 무조건 성장할 거예요. 뭐 특히 우리나라도 좀 그렇겠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선진국도 그렇고 임플란트 수요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된 업체들도 매년 매출액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긴 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임플란트 직접 하는 그런 업체들인 거고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디지털 엑스레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텍도 실적이 계속 오릅니다. 그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황이 지금 많이 좋아요. 보시다시피
올해 상반기 때 과거보다 성장폭이 훨씬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사실 뭐 바텍이 잘한다라기보단 대외적인 요건이죠. 수출을 당연히 많이 하는 기업이 있죠.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거의 탑5에 가까운 회사고 국내에선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치과 쪽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죠. 똑같은 개수를 팔더라도 지금 가격, P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본다면 지금 2분기보다 3분기 때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 있으니까 환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3분기에도 긍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대외적인 변수고요. 두 번째, 이거 한번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2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2분기 기준으로 미국이 이렇게 35% 정도 성장했어요. 그 유럽이 32% 정도 성장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만 들어보면 인도가 이렇게 성장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바로 이해 가실 거예요. 개도국이니까 임플란트 수요 급증할 거니까. 그래서 인도 같은 데나 아니면 개도국에서 올라가는 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미국, 유럽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글로벌 고인플레이션 하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이 디지털 엑스레이를 사는데 부담이 되죠. 치과 쪽도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싸면서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아이템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미 디지털 엑스레이가 잘 구비되어 있는 나라들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지금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바텍의 경쟁력은 유럽에 있는 업체들 대비 성능적인 면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데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할 거 아니에요. 뭐 1, 2등 업체들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지금 대외적인 변수는 좀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게 안 좋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바텍한테 좋은 거고, 고인플레이션도 사실 바텍한테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리포팅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PER이 이 회사가 과거에는 뭐 15배, 20배 그렇게 받고 있다가 지금은 역사적으로 가보지 못한 멀티플에 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인 측면에서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텍 말씀드렸고요. 비슷한 기업 하나 말씀드릴게요. 뷰역스라는 회사예요. 아까 디지털 엑스레이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그 완제품을 만드는 거고, 뷰역스는 거기에 들어가는 디텍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텍이라는 회사는 자회사 레이언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거기서로부터 디텍터를 조달받고 있고요. 뷰역스는 뭐 당연히 바텍으로 공급하진 않고 다른 업체들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텍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디텍터 만드는 회사고요. 디텍터는 여기 다 써놨어요. 시스템에서, 엑스레이 시스템에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부품이에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X선을 투과한 게 빛의 신호인데 저희가 모니터에서 보잖아요. 이건 전기적 신호를 바꾼 거예요. 빛의 신호를 전기적 신호를 바꾼 거죠. 파일화 시키는 거죠. 필름에 인쇄하는 게 아니라 파일화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텍터라는 게 이 디지털 엑스레이의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따진다면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텍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국내에서 상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 하는 사업 구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개입자분들 좀 어려우시는데 플랫 패널 디텍터, 이게 의료용이에요. 메디컬, 흉부외과, 정형외과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이나믹 디텍터, 이건 동영상 디텍터라고 부르는 건데 치과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는 흉부외과, 정형외과 쓰는 메디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이나믹 디텍터는 덴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더스트리얼 디텍터는 말 그대로 산업용이에요. 뭐 약간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면 공항 검색돼 있죠. 그거 보면 엑스레이 다 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이 기업이 공급하는 거는 가스나 오일, 관에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혹은 폭발물, 이제 폭발물 같은 거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에 엑스레이로 다 그 회선 같은 거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V 사업, 이거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이 뷰역스의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에서 보시면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고요. 아이템, 제품은 산업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급하는 건데,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저희 스크린 골프 같은 거 치시면 골프를 딱 쳤어요. 그러면은 스크린이잖아요. 골프공이 스크린에 맞았어요. 그러면은 공이 더 이상 날아가지 않는데 저희 화면 스크린에는 공이 쭉 날아가는 걸로 나오죠. 그림이. 그게 뭐냐면 카메라로 공이 날아가는 속도, 방향, 그런 걸 인식해가지고 그 뒤를 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골프존이나 뭐 그런 골프 시뮬레이터 이런 데 사용되는 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은 낮아요. 뭐 한 25% 언더일 거예요.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냐면 머신 비전이라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뷰역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간단해요. 거의 제가 커버하는 많은 기업들은 저는 좀 이런 기업들을 좋아해요. 저도 뭐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매년 오르는 회사 좋아합니다. 제가 뭐 잘못하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그리고 그때 당시 주가 상황이 안 좋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는 거. 이 회사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여기 분기 실적 보시면 올해 1분기, 2분기 매출액 급증했죠. 사상 최대 실적 나왔어요, 2분기. 그리고 영업이익 더 많이 나왔어요.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아까 전에 바텍 설명드린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환율이죠.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수출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사실 상황이 좋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더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도 아까 전에 똑같아요.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이에요. 뷰역스는 TFT 방식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 뭐 글로벌 1위 기업들 대비예요. 뭐 그 낮은 기업들이 아니라 그런 업체들 대비 품질적인 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가격은 더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글로벌 고인플레이션화에서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인데, 아까 전에 MV 쪽 조금 이따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MV 쪽 보시다시피 MV 쪽이 이번 1분기 때 68.7%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전 4분기 보시면 성장이 계속 나와요. 계속 세게 나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 머신 비전이 많이 도입되면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머신 비전, 이게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던 거를 카메라에다가 모듈화 시켜가지고 외관을 검사하는 거죠. 주로 반도체, PCB,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산업 환경 하에서 제품들이 완제품이 나오면, 거의 아니면 구성품이 나오면 이걸 갖고 예전 사람이 눈으로 다 하나씩 육안으로 확인하던 것들을 이제 카메라로 대체해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왜 자꾸 이 머신 비전을 도입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공장 자동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카메라 모듈화 시켜가지고 자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뷰역스는 이런 면도 좀 보셔야 되고, 특이한 건 이 MV라는 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회사의 디텍터 사업과는 좀 달라요.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왜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데 없었어요. 이때 사업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치과 쪽이 올라가고 있죠. 올해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뷰역스 뉴스플로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업 시작한 지 오래도 안 됐고 고객선도 다각화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뉴스플로우 나왔어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비옵스가 직접 그 뉴스볼을 내보낸 거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대형 업체로 신규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2023년이 될 건데 올해 연말 정도부터는 이제 초도 물량 나가겠죠. 그러니까 고객선이 큰 대형 업체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이 숫자보다도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성장한 것 플러스 굉장히 큰 업체로 신규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시장에서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 월보 낸 거에 대해서 종목들 이렇게 쭉쭉쭉 사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월보가 매달 거의 마지막 달에 나오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종목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월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뭐 간단히 투자 포인트들 쭉쭉 적어놨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밸류에이션 다 적어놨어요. 한눈에 보시라고 2022년 거 그리고 2023년 거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숫자 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 뒤에도 그냥 쭉쭉 보셨을 때 크게 뭐 어렵지 않은 것들은 이런 표를 한 번 정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노가다로 작업하는 건데 한 달 동안의 중소형주 뭐 이런 조건에 제가 맞춰가지고 퀀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많이 오른 기업들 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걸 사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업들이 오르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는지 이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떨어졌다고 사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게 떨어졌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기업을 뭐 커버하지도 않고 미팅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좋아 보여?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그 이번 전 월보 때 이 기업은 여기 낙폭과대주 맨 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맨 위였어요. 수익률 상위 제일 위에 있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좀 감을 잡으시라고 그냥 소개 목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저 이 기업들 다 몰라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정도 저 체크해 보셔도 돼요. 제가 집착하는 수년금 그리고 가격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괜찮은 것들 조건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선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 기업들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뭐냐면 많이 떨어진 기업들 중에서 1년 동안 직전 4분기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지만 현재 지금까지 직전 4분기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주가 많이 떨어진 기업들 그리고 멀티플 비싸지 않는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셔서 공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월보를 좀 활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월보 나온 기업들 기업 소개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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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